안녕하세요. 안성 법계사 TV의 즐거운 공양간. 오늘은 약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뭐 거의 다 사 먹게 되고 또 요즘은 전기 밥솥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거기다가 한꺼번에 하는 그런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 방식으로 하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려놓은 찹쌀을 지금 5컵 넣었고요. 7컵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이건 그야말로 가장 적당량이라는 그거죠. 저는 평소에는 제 감대로 하지 이렇게 쌀도 컵으로 안 재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더 정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간장은 지금 한 5분의 1컵 정도 되겠네요. 진간장은 그 향미와 간을 해주는 거니까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은 약간만 넣습니다. 조금만 넣고요. 이건 밥알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참기름을 넣고 향기로운 참기름 맛, 고소한 맛을 위해서는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지금 미리 넣어주면 다 날아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흑설탕도 제 스타일은 재는 스타일이 아니지만서도 조금 재볼까요? 평소에는 제가 그냥 감대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제가 넣고 싶은 양을 도대체 얼마나 넣었는지. 지금 쌀 7컵에 설탕은 1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흑설탕이요. 설탕은 아까 쌀은 제가 조금 불린 쌀을 인심 좋게 막 많이 넣은 7컵이었고 큰 7컵이었고 지금 설탕은 작은 7컵입니다. 정도고 그럼 이제 물을 얼마가 넣느냐가 관건인데 물도 저는 이제 제 감이 있어요. 근데 그 감이 양으로 따질 땐 물과 쌀의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험 삼아 정말 다시 해보게 되네요. 1컵, 둘, 3컵, 이제 불린 쌀 7컵에 물 3컵 정도를 넣었는데 조금 많아요. 제가 하는 양에 비해서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컵 반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반컵 정도를 따라냈죠. 2컵 반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일반 취사를 누릅니다. 잡곡 이런 거 아니고 일반 취사를 누르게 되면 한 20분 정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양은 이 압력밥솥에 할 때는 반 이상을 넘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조금 설익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3분의 1 정도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어쨌든 최대한 반 이상을 하게 되면 조금 밑에가 눌거나 가운데 부분이 서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고일동 말동. 그래서 지금 쌀 7컵에 물 2컵 반밖에 안 들어가네요. 굉장히 조금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자, 이제 취사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재료 넣는 걸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식을 아까 이제 7컵의 불린 찹쌀에다가 2컵 반 정도의 물을 넣고 약간 박한, 그러니까 사실은 한 컵이라기보다 한 8분 정도의 8%, 80% 정도의 컵, 한 컵도 안 되게 흑설탕을 넣고 했습니다. 지금 밥 농도가 딱 맞죠? 아주 질지도 않고, 약식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물을 맞추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찔 때는 물을 맞출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찌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지금 이렇게 압력밥솥을 사용하는데, 요즘 압력밥솥이 잘 나오니까 이제 처음부터 재료들을 다 넣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방식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재료가 어떤 재료는 많이 익으면 덜 좋은 게 있고 많이 익힐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 거죠. 견과류들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넣고 하게 되면 거의 대추는 으그러지고 안에 속살이 막 뭉그러지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익어서 쫀득쫀득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저는 그런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익어야 되는 감은 제가 따로
맛도 좋고 색깔도 보기 좋으라고 밤을 이렇게 치자를 담가 놓은 치자 물에다가 설탕을 넣고 졸였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넣고 견과류들 대충, 그다음에 이거는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제가 있길래 오늘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크림베리라고 아주 고급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건포도 종류인데 굉장히 크림베리라고 고급 종류예요. 크림베리, 그 다음에 호박씨, 아니고 해바라기씨, 호박씨는 파란 색깔이 예쁘고 그래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게 지금 계피가루입니다. 계피가루, 지금 여기가 잘 안 보이지만 흰 나무 주걱이라 잘 안 보이지만 계피가루예요. 소량의 계피가루를 넣게 되면 훨씬 맛이 향미가 고급스러운 향미가 좀 나죠. 우아한 그런 향이 나는 식재료라서 제가 계피가루를 넣습니다. 그러고는 옛날에 저희 노수님은 보면 약식을 할 때 처음에 밥을 찹쌀을 찌죠. 찌는데도 한참 걸리고 찌고 나서 이렇게 양념을 한 다음에는 간을 한 다음에는 이런 견과류들 뭐 조린 거, 볶은 거, 뭐 생 거 이렇게 다 손질을 해서 넣고는 이때 참기름을 넣습니다. 아까 넣은 거는 쌀알이 들러붙지 말라고 넣은 거고요. 지금 넣은 거는 이제 참기름의 고소함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걸 다시 중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끓는 솥 안에다가 넣어서, 예를 들면 이채로 넣어서 뭉근하게, 은은하게 맛이 스며들도록 찌는 것을 직접 열기가 닿지 않게 하면서 찌는 것을 중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탕을 하셨어요. 중탕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중탕이라는 과정 대신에 지금 압력솥에 나오는 제가열을 저는 활용합니다. 제가열은 약 8분 정도인가 그 정도 이렇게 가열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지금 들어간 기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견과류들이 살짝 익고 여기 이 찰밥 약식과 어우러지게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열을 활용합니다. 자, 이제 제가열을 했더니 제가열이 10분 다시 가열되는 거더라고요. 제가열로 이제 약식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추 같은 것이 아주 센 것도 아니고 훅 으깨지도록 무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이제 약밥과 밥과 찰밥과 그런 부재료들이 어울릴 만한 그런 시간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약식이 지금 밤이 너무 커서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데 어디 몰린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반씩 나눠도 되겠지요? 저는 그냥 복불복으로 굵직굵직하게, 노란색이 굵직굵직하게 있는 게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통밤을 줄여서 넣습니다. 그럼 이제 짜잘하게 해도 되겠지만요. 그래서 적당한 틀에다가 넣어서 이제 꼭꼭 눌러줘서 밥알이 붙도록 어우러지도록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꼭 눌러줘야죠. 오늘은 재에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넓게 좀 이런 그릇에다가 하지만, 저는 사실은 짜잘한 그릇에다가 따로따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따로 썰고 이런 과정을 안 하고 한 사람이 따로따로 먹을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이 밤이 지금 너무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을 조금 가르고, 그다음에
예쁘게 원하는 재료가 앞으로 왔으면 싶은 게 여기 밑에다가 넣으시고,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스쿱이라고 아이스크림 뜨는 수저인데요. 꼭꼭 눌러주면, 그래서 여기도 누르면 쏙 빠지죠. 이렇게 따로 칼질 안 하고 집에서 게사로 쓰는 게 아니라면, 게사에도 뭐 이렇게 올려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딱딱 한 사람이 하나씩 대중이 먹기 좋아서, 저는 대중들이 많이 오시는 날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손은 조금 가지만 훨씬 예쁘죠? 이제는 이제 위로 왔으면 싶은 재료를 밑에다 넣으면 돼요. 골라서. 저는 남은 재료들을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풍성하게 견과류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당도를 스스로 기호에 맞출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떡집에서나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중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단 걸 좋아하는지, 아무리 좀 덜 달게 해달라고 해도 제 입에는 좀 너무 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은은하게 단맛과 그다음에 계피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지금 노랗게 졸인 반이 먹음직스럽고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제사의 즐거운 공양간, 오늘은 약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분들과 맛있게 나눠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먹고 싶으네요. 다음에 또 다른 음식으로 뵙겠습니다.